새살침만으로도 흉터 치료가 마무리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흉터 상태에 따라 또 피부 상태에 따라서 보조적인 시술로 병행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는 흉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알아본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시술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서 세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이제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치료 네 번째는 고주파 침입니다. 고주파 침이라고도 하면 이제 RF 니들이라고 하는 이 치료는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에 침투해서 고주파를 쏘는 형태의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침이 들어가는 깊이나 고주파의 주파수 아닌 펄스의 수, 고주파의 강도에 따라서 염증을 제어하기도 재생을 도와주기도 하며 피부를 또 리주비네이션 시키기도 하는데요. 최초로 나왔던 거는 인트라셀이라는 기계고요. 그다음 많이들 알려져 있는 기계로는 시크릿, 포텐자, 버추 RF 등이 있는데 이런 이제 고주파 침을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치료는 대부분 여드름 흉터예요. 여드름 흉터의 페인 부분은 새살침을 통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옆부분, 이제 흉터의 주변 부위에 결절을 풀거나 흉터 주변 부위 조직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는 고주파침이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는 새살침을 통해 페인 부분을 올리고 이제 주변부는 고주파침을 통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라 새살침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로 고주파침을 넣기도 해요. 특히 여드름 흉터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치료는 박피성 레이저인데요. 박피성 레이저의 경우는 모든 흉터 환자에게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여드름 흉터나 수술 흉터에서 주변 테두리가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꺼져 있는 이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새살침 치료를 통해서 페인 부분을 올리고 회복시켜도 흉터 테두리 선이 좀 보인다거나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박피성 레이저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 표면을 결정리해주면 환자분들이 훨씬 만족도를 더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도 새살침하고 난 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박피성 레이저를 통해서 결정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새살침과 병행하면 좋은 시술들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새살침만으로도 흉터 치료가 마무리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더 좋은 만족도나 아니면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흉터 상태에 따라 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새살침의 보조적인 시술로 말씀드렸던 시술을 병행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는 흉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치료를 한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게 위에 얘기 드린 필링이나 고주파침 아니면 박피성 레이저의 경우 피부 상태나 흉터의 상태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새살침을 할 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흉터로 고생하는 분들 모두 응원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